자, 이제 우리가 지구 5권에 대해서 공부 다 했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직권의 판구조론이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 아까 멘틀 물질의 상승 부위도 있었고, 하강 부위도 있었잖아?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다시 하면, 지각에 대륙 지각도 있고, 바다 밑에 해양 지각도 있다 그랬잖아? 대륙 지각은 평균적인 두께가 30에서 40km가 평균 두께입니다. 해양 지각은 평균 두께가 5에서 10km밖에 안 돼요. 엄청 얇아요. 얘가 진짜 두꺼우면 한 50, 진짜 막 일부 지역이 70까지 가는데 거의 없고요. 30, 40이 평균이야. 근데 내가 아까 판이라는 게 몇 킬로까지 됐냐? 판이라고 얘기하면 암석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가 100km까지예요. 100km. 지각이 평균 30, 40km밖에 안 되는데 100km까지를 판이라 하면은 당연히 멘틀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멘틀이 제일 위에 멘틀이어서 상부 멘틀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그 아래는 400km까지를 자르고 여기까지를 연약권이다 라고 했어. 자, 얘는 약간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물렁물렁해. 너네 근데 내가 얘기할 때 가끔 애들이 쌤, 고체는요 딱딱한데 어떻게 유동성이 있니? 물렁물렁하니? 지우개가 액체니? 고체죠? 젤리가 액체냐? 고체잖아. 근데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적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온도가 높다라고 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2kg가 실제 기네스북에 등재된 거다 이거예요.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가 실제로 그 과거 소련의 그 뭐였더라? 콜라시추공이야. 외우기도 존나 쉬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콜라시추에서 콜라에서 판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는데 멘틀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왜 못 가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걸 기억해야 돼. 온도랑 압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약간 여기는 딱딱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간씩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11km를 파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겠죠, 과학자들이. 여기를 지옥의 구멍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못 내려가. 거기 연구를 한 거 그 파가지고 올라오는데 거기 온도가 180도입니다. 이거 팠는데 180도야. 그럼 180도면 야 물에 끓는 지 100도야 시키더라. 그럼 돌멩이 온도가 180도야. 그럼 그걸 파면 팔수록 드릴로 파는 거 아니야? 드릴로 윙 파도 구멍이 간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채워져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어렵다. 현재 기술로도 못 파요, 여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연약권은 멘틀의 대류가 됩니다. 그래서 멘틀의 대류, 올라오는 지역도 있고, 올라왔으면 옆으로 간댔죠? 내려오겠지. 그럼 여기도 이제 내려왔겠지. 그럼 여기로 갔어서 일로 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장소가 어디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자, 쟤네들을 이제 분리를 잘 해야 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발산형 경계. 여기 좀 암기할 게 많다. 암기할 게 많으니까 잘 써두시고 잘 암기해야 돼. 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어떤 부분이다? 상승 부분에 해당한다. 자, 그럼 문제 아까 전에도 이렇게 써 있었을 거야. 얘를 A판이라 하고 얘를 B판이라 하면은 A판과 B판이 점점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멀어지죠. 멘틀 대류를 했으면, 상승했으면 옆으로 가야 되니까. A판과 B판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멀어질까? 자, 이건 속도가 모두 다 다른데 전 세계 판에 평균 속력이 있어요. 평균 속력이 1년에 7cm 갑니다. 1년에 7cm면 어느 정도일까? 어제도 얘기하니까 이제 뭐 달팽이가 가는 달팽이가 1년에 7cm 가면 그건 정지야, 이 새끼다. 정지.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은 요 속도입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랑 똑같습니다. 손톱 1년 동안 한번 자르지 봐봐. 약 5에서 7cm 잘라요. 1년 동안. 그거에 판이 이동하는 속도예요. 존나게 느려. 문제는 1, 2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천 년, 몇 만 년, 몇 십만 년, 몇 백만 년 움직이면은 엄청난 거리를 갑니다.
엄청 멀리. 자, 아무튼 멘틀 대류의 상승 부분이고 여기는 판과 판의 멀어지는 경계예요. 판과 판이 멀어진다. 자, 근데 멀어만 지면 안 되죠. 계속 올라와서 옆으로 가면 여긴 그러면 싱크홀이냐? 계속 벌어지니까. 판이 채워져야죠.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판에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 제일 중요한 게 지형을 외워야 돼요. 해령이라는 지형이 있고 그 다음 열곡대라는 지형이 있어요. 대신에 해령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바다에만 있습니다. 열곡대는 바다와 육지에 다 있는데 바다에 있을 때는 열곡이라고 표현해요. 열곡대까지는 안 하고 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열곡대는 육지에 있다. 자, 이제부터 쓸 거야. 옆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를 쓸 건데 자, 얘를 팁을 줄게. 이건 몰라도 돼요. 안 외워도 되긴 해. 근데 외우면 문제 풀 때 겁나 쉬워요. 외우면 쉬워. 근데 안 외워도 이걸로만 문제는 푸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일단 쓴다. 가장 대표적인 해령 두 개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좀 이따 전 세계 지도 볼 거야. 너희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제, 이 새끼들아. 그 다음, 동태평양 해령. 요런 곳이 있고요. 열곡대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아이슬란드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요런 장소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하강부. 여기를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자, 얘는 발산형 경계랑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해요. 그럼 판과 판이 서로 어떻게 되냐? 가까워지죠.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다가 언젠간 밑으로 내려가니까 판에 소멸이 된다. 이렇게 불러요. 자, 대신에 수렴형 경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는 충돌형 경계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는 섭입형 경계다. 이렇게 불러. 자, 얘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다. 자, 대륙지각은 너네 주로 어떤 암석으로 구성된 줄 아냐? 너네 암석이라 해봐야 너네가 아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무슨 암 알아? 현무암 아니면 허가암 아니야? 니들 아는 거 이거 말고 또 뭐 없잖아. 뭐 이제 가끔씩 아는데요. 뭐? 대리암. 맞아. 대리암, 섬노감, 반려암. 되게 많은데 니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건 화강암과 현무암이에요. 그 문제.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일까 현무암일까? 잘 찍어라. 화강암이 돼. 화강암. 해양지각이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멘틀도 뭔가 이루어진 게 있을 거냐, 암석이. 자, 멘틀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잘 외우신 분들은 바로 나와야 돼. 지각의 구성된 암석 5가지가 있을 거야.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중에 독립형이에요. 감남암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반드시 밀도가 나와야 돼. 밀도를 알아야 돼. 대륙지각의 평균 밀도는 2.7입니다. 해양지각의 평균 밀도는 3.0이에요. 결론, 대륙지각보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양지각이 무거워요. 밀도가 커. 감남암은 더 밑에 있잖아, 지금. 밑으로 갈수록 밀도 커야죠. 3.3 정도 됩니다. 대신 대륙지각은 밀도가 다 똑같습니다. 왜? 위로 올라와 있는 놈이니까 밀도 똑같은데 해양지각은 밀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수심의 깊이가 다르거든. 바다마다 좀 더 깊은 바다가 있고 덜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그럼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냐?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거야. 마리아나 해구가 몇 미터 깊이인 줄 아니? 그래도 과학을 잘하네. 인간이 아래로 판 깊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12km 돼요. 바다가. 거기 인간이 가봤냐 못 가봤냐? 제일 끝까지 못 가보고요. 10,000m 정도까지 가봅니다.
인간이 가본 거야. 유인 잠수함 타고. 얘는 거의 미친놈이에요. 난 절대 안 가. 조금만 균열 생기면 바로 죽어요. 근데 인간이 가봤어. 10,000m까지. 2번 가봤어. 2번. 근데 이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10,000m까지 내려가면은 10km거든? 10km 내려가면은 압력이 세겠죠, 수압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금 몇 기압이야, 대기압? 1기압이야.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안 맞아. 너네들도 나중에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해보면 알아. 어제도 스킨스쿠버 얘기하면 애들이 저 잘한대, 스킨스쿠버. 너 그럼 몇 미터 가냐? 그러니까 몇 미터요? 그런 게 어딨어요? 너 스킨스쿠버 한 거 맞아? 이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니모 보는 거. 그건 씨야 스노클링이야, 이 새끼들아. 씨. 스킨스쿠버는 산소통 메고 하는 거야. 선생님도 그런 거, 내 스타일 딱 보면 알지. 난 가만히 있는 거 존나 싫어해. 움직이는 거 좋아해. 여러 가지 하다가 스킨스쿠버를 처음 해봤거든? 신세계야. 너무 재밌어. 진짜로. 그래서 그 인티미디어트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 자격증을 따면 선생님이랑 같이 안 가. 자격증 없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 돼. 근데 그걸 따면은 산소통 한 개 메고 그냥 가는 거야. 산소통 한 개가 1시간 가거든? 그 시계가 꼭 필요해요. 이거 안 보면 뒤지는 거야, 그냥.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시계가 중요한 게 산소통 시계도 중요한데 내가 제일 많이 내려간 게 한 50m까지 가봤거든? 50m면은 아까 얘기했다. 아파트 1층 높이가 3m야. 그럼 거의 15층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 밑으로. 생각보다 깊어요. 근데 50m까지 내려간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막 놀다가 상어랑 놀다가 뭐 거북이랑 놀다가 보니까 이제 3분 남았어. 우와! 어이씨 올라가겠다. 우와! 올라가면 내장 다 터집니다. 이퀄라이징을 해야 돼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면 내려갈 때는 상관없어요. 올라올 때는 20m 정도씩에 한 번씩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압력을 맞춘 다음에 한 2, 3분 정도 맞춰야 돼. 거기서 놀아야 돼. 5분 정도가 제일 좋은데 아무튼. 그리고 또 올라와서 또 2, 3분 정도 맞춰야 돼. 그래서 시계가 있는 거야. 없으면 다 파열이야. 야, 근데 여기 마리아나 해구는 10,000m가 넘어. 그럼 압력이 장난이 아닐 거 아니야. 마리아나 해구 12,000m까지 가면 수압이 1,100기압입니다. 그냥 10기압, 20기압 정도가 아니야. 1,100기압이야. 그냥 우리는 내려가자마자 찌부돼서 죽습니다. 그냥. 자, 아무튼 간에 얘네들의 밀도라는 걸 좀 기억을 하는데 해양지각은 밀도가 다 다르다. 충돌형 경계는 밀도 차가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결국 밀도가 똑같은 놈은 대륙판과 대륙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밀도가 다른 놈은 얘예요. 섭입대. 왜? 밀도 큰 놈은 아래로 내려가고 싶거든. 그래서 섭입형 경계는 첫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수 있어요. 야, 그럼 누가 밑으로 내려가겠냐? 밀도 누가 크냐? 해양판이 크죠. 그럼 해양판이 섭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해양판과 해양판도 밀도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다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깊은 바다가 있는 곳의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커요. 자,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만 충돌형 경계라 하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제일 대표적인 지형이 습곡산맥이에요. 왜냐면 자, 밀도가 똑같대. 그럼 두 판이 만났어. 만나게 되는데 계속 밀어요. 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밀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올라온 가장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어딘 줄 아냐?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에 12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에베레스트예요. 근데 에베레스트 말고 12개 되게 높아요. 근데 너희들은 뭐 당연히 관심이 1도 없겠지만 히말라야 산맥이 여러 가지 뭐 높은 봉우리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올라가기가, 물론 우리는 못 가, 산악인들 얘기야. 가장 올라가는 게 쉬운 산이 에베레스트입니다. 높을 뿐이야. 올라가는 건 쉬워요. 자, 반대로 얘기해 줄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또 이런다. 백두산. 백두산이 우리나라 산이냐? 북한 산이지. 그리고 중국 애들 맨날 우겨요. 우리 건데! 맨날 이러고 있어. 너네 그 영상 같은 거 한번 봐봐. 백두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국기 흔들었더니 중국 새끼, 쌍놈의 새끼들이 국기를 막 빼서.
개 같은 죽여버려야 돼. 저 고구려 오라 그래. 다 죽여버리게.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한라산이죠. 한라산 가본 사람 있냐? 한라산 106번까지 가면 힘들어. 힘든데 갈 수는 있어요. 웬만하면 체력만 있으면 가. 근데 그거보다 낮은데 존나게 올라가기 힘든 산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어딘 줄 아냐? 산 중에 악자가 붙은 산은 개빡세다는 겁니다. 엄청 힘들다는 거야. 뭐 가막산도 있고 시악산도 있고 설악산이 개빡셉니다. 설악산은 정상 대청봉까지 가는 게 일반인들은 잘 못 가요. 어느 정도 좀 산을 몇 번 타봐야 돼. 동네 뒷산 정도만 가는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가다 무조건 못 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찬가지 에베레스트가 높지만 그나마 가기 쉬워요. 근데 그 옆에 너네 에베레스트 한 12개, 히말라야 12개 봉우를 다 오르면은 그게 산악인들이 얘기하는 그랜드 슬램이에요. 12개 다 가면. 12개 다 간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최초로 다 간 사람이 그분이 어몽길 대장님이야. 다 갔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 다음에 한 분이 계셔. 근데 그분도 12개를 다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칸첸중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가 개빡센 곳이에요. 제일 빡세. 근데 이 분이 더 훨씬 대단한 분이야. 이 사람은 항상 새로운 루트를 열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산악인들이 가는 루트를 절대 안 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 그러다가 칸첸중카에 가시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야.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시신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칸첸중카 옆에 있는 또 험준한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아이더입니다. 니들이 맨날 입는 그 브랜드 이름, 거기가 아이더야. 근데 그 옆에 너네 혹시 아냐? 노스페이스가 뭐냐? 뭐 북쪽의 얼굴이네. 그럼 북쪽의 얼굴 맞아? 맞아. 그 옆에 북벽이라고 불리는 존나 큰 절벽이 있어요. 거기가 북벽이라고 해서 노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알고나 입어라. 그럼 얘들 오 이러다가 어제들 그럼 쌤 블랙야크는 이러는 거야. 거기 사는 새끼가 블랙야크잖아. 거기 사는 새끼가 블랙야크야. 거기 사는 새끼가. 그래서 추운데도 산다 이거지. 자,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입니다. 대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경우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경우에도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호상열도도 생겨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해구라는 장소가 여기 생깁니다. 자, 해구는 얘 둘 다 생깁니다. 자, 이건 이제 원리를 좀 얘기해 줄게. 판 A가 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대. 판 B가 이렇게 해서 가고 있대. 둘 다 해양판이야. 바다야. 자, 근데 해양판은 해양판마다 밀도가 다르댔지. A판이 밀도 크다 합시다. 쭉 내려가면 땡이에요. 섭이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B판도 오고 있는데 일로 못 가. 뭐 어떻게 되냐? 솟아 올라야죠. 그럼 얘는 섬이야, 섬. 근데 판과 판이 만나면서 섬이 이렇게 호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호상열도라 해요. 얘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경우에 생겨요. 근데 이제 A판이 해양판이야. C판은 대륙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바다라는 거죠? 여기 이미 대륙이요. 그럼 당연히 해양판이 밀도 크니까 섭입합니다. 그럼 C판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럼 계속 눌리니까 이제 솟아오르죠. 이런 식으로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안데스 산맥이 여기에 있어요. 들어봤을 거야, 한 번쯤은. 그 다음에 호상열도 중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알루샨 열도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해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가 있고, 그럼 일본이란 나라 바로 옆에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일본도 호상열도입니다. 일본도. 너네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 호처럼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상열도다라고 불러요. 이제 얘네들 어디에 있는지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면 문제 풀 때 훨씬 쉽다고 했어요. 봅시다, 한번. 자, 너네 하이탑 기준으로는 194페이지가 그럴 거예요. 하이탑은 내가 안 볼 거고, 하이탑이 그 색깔이 잘 안 보여, 빔에.
그래서 나는 다른 자료를 보여줄 건데 니들은 하이탑 봐도 돼. 19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할 거는 전 세계 지도에서 각각의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만. 요거 안 했네. 요거까지 먼저 합시다. 자, 경계가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 세 번째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자, 얘는 단어에 다 들어있다. 말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보존. 그러면 판이 보존된다? 얘는 판의 생성 또는 소멸이 다 안 돼요. 그럼 얘는 왜 경계라고 하냐면 판과 판이 그냥 스쳐서 지나갑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여기 판인 일로 갑니다. 여기 판은 일로 가. 판과 판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마찰이 된다고. 마찰. 너네 판의 모든 경계는 모두 지진 활동이 나와요. 지각 변동이 나온단 말이야. 얘도 지진이 나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 생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변환단층.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지도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장소,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가 A입니다. A. 자, 근데 내 팁을 줄게. 쟤네들을 외우면 내가 좋다고 했지만 몰라도 돼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화살표를 보시면 요렇게 되고 있죠. 그럼 지금 판과 판이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럼 일단 얘는 무수형 경계라고 할래? 수렴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맞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 요 뾰족한 나라가 어디냐? 인도야. 이제 말 잘 해야 돼. 야, 그럼 여기가 우리나라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국 형님이 계시죠? 짱깨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가 중국이랑 인도랑 접견 지역. 여기가 어딘 줄 아니? 네, 네팔이요. 네팔에 있는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야, 그럼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여긴 충돌형 경계라는 거네. 자, 그때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도 밀어요. 근데 너네 인도가 과거 고생대 때 어딘 건지 혹시 아냐? 고생대 때 안 해. 고생대 인도는 남극에 붙어 있습니다. 남극에. 이 새끼가 올라온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고생대부터. 야, 그러면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이었는데 인도 대륙이 팍 붙었으니까 인도 대륙이 붙기 전까지는 유라시아 대륙, 인도 대륙 바다였어. 얘가 요렇게 되면서 인도 대륙이랑 유라시아 대륙 충돌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네,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 부위에서 조금 아래긴 한데 파보니까 과학자들이 파보니까 충격적인 화석들이 나와요. 무슨 화석이 나오냐면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조개 화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존나게 많이 나와요. 과거에 바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네 집에서도 혹시 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메리어트 호텔인가 가서 스테이크를 한번 먹었어. 스테이크는 진짜 맛이 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건 됐고 소금을 5종류를 줘. 핑크색 소금, 무슨 뭐 노란색 소금, 그게 다 무슨 뭐 말돈 소금 뭐 그딴 걸 주는데 히말라야에서 나요. 너네 소금은 전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라만, 우리나라만 몇 개 안 돼. 무슨 소금을 먹냐면 천일염 먹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어디서 먹냐? 바다 물 증발시켜서 먹죠.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가. 그럼 소금 다 어디서 먹어? 산에서 캐서 먹어요. 히말라야 산 가면 산 전체 산맥에 소금맥이 있어요. 소금이 그 암염이랍니다, 그게. 왜 소금이 왜 이렇게 많아?
바다였다니까. 바다가 뭉쳐지면서 물은 날아가고 소금만 남은 거예요. 그게 아예 띠로 나온 띠로. 그거 그냥 퍼서 먹는 거예요. 그게 히말라야 소금이에요. 뭐 집에서 한번 봐봐. 히말라야 무슨 히말라야 솔트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아무튼가 저쪽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구나. 이렇게는 기억합시다. 야, 아프리카판 여기는 안 나왔냐 살펴봐. 자,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형 경계냐? 판과 판이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죠. 자,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중에 아프리카의 동쪽이죠.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다음, 자, 여기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는 태평양판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큰 해양판과 필리핀판이라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요. 여기가 어딘 줄 아냐?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너네 마리아나 해구가 우리나라에서 안 멀어요. 금방 가, 금방. 그래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있다. 자, 일본 봐봐. 판과 판의 완벽한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해구라는 게 나오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긴 띠처럼 호처럼 나오는 호상열도입니다. 여기가 알루샨 열도예요. 자, 근데 G 봐봐. 판과 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스쳐 지나가죠. 요게 오조영입니다. 저 미국 옆에, 미국 형님 계시죠? 미국 옆에 산 안드레아스 배관단층이 저기입니다. 다음에, 자, 나스카판이라는 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멀어집니다. 무슨 형 경계냐? 발산형 경계야.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태평양의 동쪽이다 이거지. 자, 여기 바다가 어디냐? 아메리카 대륙과 이거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본 거니까 여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기 유럽이야. 여기 무슨 바다야? 여기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의 가운데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야. 야, 그럼 문제. 너네 발산 경계는 판에 생성이 된 데서 소멸이 된 데서? 판에 생성. 판과 판이 멀어져. 그럼 대서양 중앙 해령을 경계로 점점 일로 가면 대서양은 넓어지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대서양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일로 갑니다. 이렇게. 태평양 닫혀요. 그러면서 새로운 초대륙이 나와요. 자, 여기가 근데 대서양 중앙해령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요 나라가 나와요. 여기 어디냐? 여기 아이슬란드야. 여기에 판과 판이 멀어지는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가 되면은 훨씬 문제 푸는 게 쉽습니다. 자, 대신 이제 문제는 뭐 됐고 내가 이제 실전 유형을 보여줄 거다. 자, 지금부터가 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구과학은 해석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포인트예요. 자, 먼저 지금 너네한테 보여주는 게 원래는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수능 특강이에요. 고3들이 수능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럼 왜 보여줘요, 쌤? 여기 내용이 니네 수능에서 고3들이 보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심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너네가 해석을 잘해야지만 풀린다. 지구과학은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풀기 위해서 암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암기된 다음에는 자료 해석이 포인트예요. 자료 해석. 자, 얘도 봅시다 한번.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내가 요거는 먼저 얘기해 줄게. 일단 이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해령입니다. 자, 이건 문제 풀 때 팁이야. 이런 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첫 번째 해령은 바다에 있는 해저 화산이다, 해저 산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 봅니다. 해저 산이니까 울볼록하게 솟아 있어요. 자, 그럼 해령은 멘틀 대류의 상승 부분이랬어. 물질이 올라와요. 자, 그럼 이제 물질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겠네. 자, 여기 부위를 A, 여기 부위를 C, B, 여기를 C로 합시다. 자, A, B, C로 갈수록 세 가지의 물리량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나이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수심의 깊이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 이거 잘 물어봐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자, 문제. A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냐? 아니면 A가 제일 나이가 어린 거냐? 제일 어려요. A가. 왜? 자, C의 입장에서 볼게요. C는 예전에 쭉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 쭉 밀어요. B. 그럼 또 쭉 A. 이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항상 해령에서 멀수록 많다. 이렇게는 외우셔야 돼. 자, 수심의 깊이 어떻게 되냐? 이건 보이죠? 이게 바다니까 이게 수심의 깊이에요. C로 가면 갈수록 깊어지죠? 네, 이렇게 된다. 퇴적물의 두께. 너네 퇴적이라는 건 육지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C는 생성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A는 이제 막 만들어진 거야. 쌓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퇴적물은 요렇게 쌓입니다. 즉 A는 퇴적층의 두께 얇아요. B가 좀 있고 C가 제일 두껍습니다. 결론! 이제부터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쉽다. 해령에서 멀수록 세 가지 물리량이 다 증가합니다. 해령에서 멀수록 세 가지 물리량이 증가. 자,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니네한테 문제는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야. 해령을 안 줘요. 해령이, 선생님, 뭐가 해령인데요? 자, 아까 변환단층도 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은 내가 먼저 해볼게. 여기가 해령이래. 여기 해령이에요. 해령을 경계로는 판가판이 멀어집니다. 해령을 경계로는 판가판이 멀어져. 그러면 여기 부위는 어떻게 되냐? 위에 쪽 판은 왼쪽으로 와요. 아래쪽 판은 오른쪽으로 와. 그럼 결국 판가판이 스쳐 지나가죠. 여기가 보조형 경계예요. 보조형 경계는 항상 해령 주변에 있어요. 결론, 해령이 요건데 이걸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이러면은 이게 해령인지 이게 해령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라는 거야. 즉 가로축으로 된 게 해령일 수도 있고 만약 가로축이 해령이면 판가판이 이렇게 멀어진 겁니다. 그럼 얘도 해령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가로 아니면 세로예요. 그럼 얘가 해령이면 이렇게 된 거고 판가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고 얘도 해령이면은 이렇게 멀어진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가로축이 해령인지 세로축이 해령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시작. 찾아보세요, 한번. 어디가 해령인지 찾아봐라. 해령은 가로축일까 세로축일까? 내가 아까 해령을 경계로 판가판이 멀어진다 그랬고 판가판이 멀어질 때 나이가 점점 증가한댔어. 결론, 해령은 나이가 빵이야. 현재 해령은 나이가 없어야 돼요. 그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x에서 x'을 잇는 단면 중에 이게 해령이라면 해령의 나이가 빵이 돼야 돼. 빵이 없어요. 연령이 위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0이 없어. 여기가 해령이 아니면 얘가 해령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찾으면 또 다시 y. y와 y'을 이은 선분에 여기가 해령이면 나이가 빵이 나와야 되네? 빵이 나오네. 얘 해령이야.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찾는 방법이야. 두 번째 찾는 방법도 있어. 아까 얘기했지? 해령에서 멀수록 나이가 증가해. 그러면
해령에서 먼 곳이 나이가 증가해야 되고 나이가 증가해야 되니까 나이가 증가하네.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해령이다 라고 하면 돼. 그럼 문제. 왜 x에서 x'으로 갈 때 나이가 여기까지 똑같을까? 엄청 긴 곳이 나이가 똑같아요. 왠지 찾아. 왜 나이가 똑같냐? 항상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를 봐야 된다. 해령이 여기라며. 봐라. x는 이만큼의 거리예요. 자, 만약에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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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된 거 아니냐? 나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으니까. 근데 왜 저기까지 똑같냐고. 여기까지만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가 똑같은 거야 지금. 왜? 얘도 해령인데 얘도 50년 됐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5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래. 그러니까 여기부터의 거리랑 여기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가 나이가 어리다 이거예요. 자, 이제 지구과학을 잘 푸는 애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야, 저 새끼는 왜 나이가 많냐? 왜? 쟤만 나이가 많잖아 지금. 아니 근데 해령이 그럼 어디 있는데? 좀 확장시켜 보세요. 센스가 있으시면 요렇게까지는 생각해야지. 해령 안 보여줬겠지 뭐 여기에 있겠지. 그러면 이만큼 같다는 겁니다. 이제 해령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이런 거죠. 요런 것들을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각각의 지각 변동을 좀 외워야 돼. 이거 표 그린다 표. 내가 아까 써준 거 순서대로 써야 돼. 제일 위에 발산형 경계, 그 밑에 충돌형 경계, 물론 수렴형이지만 수렴형 중에 먼저 쓸 게 충돌입니다. 그 밑에 섭입형 경계, 그 아래 보조형 경계 썼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이 나오냐. 첫 번째, 천발 지진 난다. 두 번째, 신발 지진 난다. 마지막, 화산 활동 난다. 자, 그럼 지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야, 지진의 종류 두 가지가 뭐냐? 어디에서 지진이 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진은 제일 지표면에서 지진이 날 수도 있죠. 이러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지진 난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지진 나면은 천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엄청 깊숙한 곳에서 지진 날 수도 있죠. 이러면 신발 지진 났다고 합니다. 자, 원래 지구과학적인 표현은 제일 가까운 곳이 천발 지진, 중간 정도까지를 중발 지진이라고 원래 불러요. 제일 깊은 곳이 신발 지진 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진은 두 가지 개념. 얘는 우리 안 배워요. 얘랑 얘만 배웁니다. 자, 근데 이거 한 문제 내자. 천발 지진이 발생했을 때가 피해가 심하니 신발 지진 발생했을 때가 피해가 심할까? 당연히 얘지. 야, 진짜 바로 아래에서 지진 났으면 다 뒤진다는 거야, 이거. 여기서 지진 나도 올라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표에 도착할 때쯤은 에너지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진 별로 안 나옵니다. 다음 두 가지 표현도 알아야 돼. 여기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죠.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 합니다. 지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지진이 발생한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의 점, 얘를 진앙이라고 불러요. 진앙은 지표면의 한 점을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못 봐요. 이건 내가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그림이지. 왜? 이건 지구를 뜯은 다음에 옆에서 본 그림이잖아. 이건 우리 못 봐, 이거. 우리가 보는 유일한 방법은 항공샷밖에 못 봐요. 그럼 A판이 있고 B판이 있는데 지진이 이렇게 발생했대.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진은 진앙만 보는 겁니다. 진원은 못 봅니다.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나오냐 외워야 돼.
내가 수업할 때 항상 뻑큐 모양은 2번 나옵니다. 우리 뻑큐 모양 한번 배웠어. 언제 배웠어? 주기율표 할 때 어디에서 뭘 뻑큐 그렸어? 또 이제 이러네. 누구에서 뻑큐 그렸어? 알루미늄에서 그려야 돼. 알루미늄에서 뻑큐 모양 그리면은 거기까지가 뭐다? 금속. 자, 두 번째 나옵니다. 여기 끝이에요, 이제. 섭입형 경계에서 뻑큐 모양 그려. 뻑큐 모양 그려. 이렇게 됩니다. 얘 동그라미요. 다음, 오른쪽 제일 위에 점 하나 찍어. 점 하나 찍어. 뻑큐 그리고 점 하나 오른쪽 위에 찍어. 나머지 올 X입니다.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섭입형 경계만 다 나오고요. 다 나오는 나머지 장소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형이 또 이제 요게 나와요. 일단 내가 지금 방금 이 그림은 안 보인댔지만 이렇게까지는 그려줄게. A판이 이렇게 되고요. B판이 이렇게 된대. 근데 A판과 B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럼 무슨 형 경계냐? 일단 누구 판인지 모르니까 일단 만나면 수렴형 경계예요. 근데 A판이 밑으로 쭉 들어갔대. 그럼 얘는 정확히 무슨 형 경계냐? 섭입형 경계야. 자, 얘가 판의 경계입니다. 이제 만나는 점. 이걸 우리는 항상 항공샷으로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안 보여준다니까? 자, 그럼 지진이 어디에서 많이 났냐? 봐라. 지진은 이 새끼가 쫙 들어가면서 마찰이 됩니다. 여기서 지진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문제. A판과 B판 중에 어느 판 쪽에서 지진이 많이 나니? 당연히 A판도 나긴 하는데 B판이 지진이 훨씬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줘도 아, A판이 B판 밑으로 섭입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다음, 항상 지진이 많이 나온다는 곳으로 다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섭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A판이 B판 밑으로 섭입하는구나. 자, 근데 신발 지진은 엄청 깊숙한 곳에서 나온 지진이라며. 이게 신발이래. 그럼 신발 지진을 이렇게 올리면 판 경계에서 이 정도까지 거리가 있죠. 그럼 여기서 신발 지진이 났다 칩시다. 이것만 봐도 현재 얘는 섭입형 경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신발 지진은 섭입형 경계밖에 안 나와요. 그지? 근데 자, 이런 것도 이제 해석 잘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줘요. 이번에는 C와 D의 경계인데 또 이렇게 줘. 야, 누가 누구보다 밀도 크다는 거냐? C가 D보다 밀도 크다는 거죠. 밀도가 커야 섭입하는 거지. 근데 신발 지진이 여기서 나왔어. 이게 신발이야. 야,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얘는 신발 지진 나온 곳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의 거리인데 얘는 이거밖에 없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자, A랑 B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발 지진이 여기서 났다 칩시다. 그럼 판 경계에서 이 정도의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동일한 요 정도의 거리에서 신발이 나와야 되는데 C랑 D는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이 정도까지의 거리가 요 정도의 거리니까 여기가 신발입니다. 그럼 판 경계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신발 지진 나오는 간격이. 그래서 신발 지진까지 나오는 거리로 우리는 판에 섭입하는 기울기까지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알면은 이제 기본 문제는 다 풀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는 일단 암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인 암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문제 풉시다. 야, 다음 주에 학원 오면 안 돼. 다음 주 학원 방학이야. 나도 안 올 거야. 나 찾지 마. 다음 주 잘 쉬시고 다다음 주에 봅시다.